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1년 3월 21일 일본 수도권에 발령됐던 긴급사태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긴급사태가 해제된 곳은 도쿄도와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로써 올해 1월 8일 발령된 이후 73일 동안 유지됐던 일본의 긴급사태가 모두 풀렸는데요. 일본은 과연 성공적인 방역에 힘입어 긴급사태 해제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절대 아닙니다. 긴급사태는 해제되었지만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긴급사태 해제를 강행한 것은 분명 도쿄올림픽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급사태 해제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5일 한국과 일본의 A매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완패라는 씁쓸한 결과로 끝나기는 했지만 결과를 떠나 이 경기에서도 일본은 무리수를 나타냅니다. 일본 축구협회가 돌연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일전에 입장할 수 있는 관중이 1만 명으로 늘어났다며 추가 티켓을 판매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 방역 수칙에 따라 일본 축구협회는 애초 5,000명의 관중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사태가 해제되면서 1만 명까지 입장시킬 수 있게 되자 티켓을 2배나 더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장 내에서 취식까지 허용되면서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경기 당시 주최 측은 경기장 내 매점을 운영했고 관중들의 취식을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관중들의 경기장 음식물 반입을 철저히 금지시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음식물을 판매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돈벌이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중 국수를 먹는 어린이의 모습이 중계방송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마스크 없이 담소를 나누며 가까이 앉아있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마치 도쿄올림픽 경기에서 취식을 허용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본의 감염병 확산세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체적으로 모든 방역 시스템을 느슨하게 풀어버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위해 긴급사태 해제라는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도박의 결말은 파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일본의 느슨해진 방역에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감염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해제가 너무 빨랐다는 비판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달 29일 일본의 1일 확진자 수는 1,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확진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666명이나 늘었습니다.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한 후 일본 내 확진자가 확연하게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긴급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1000명 안팎을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며칠 만에 1500명에서 2000명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차 재확산이 사실상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정부의 긴급사태 해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TV 도쿄와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전면 해제가 너무 빨랐다는 응답이 52%에 달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감염 재확산이 걱정된다는 응답은 무려 88%에 달했는데요. 일본의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4차 대유행에 돌입했다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미야기현에서는 감염자 수 등 지표를 종합했을 때 가장 심각한 단계인 스테이지 4에 도달했습니다. 4차 유행 억제를 백신 접종에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NHK에 따르면 스쿠바 대학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사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도쿄에서 작년 여름 2차 유행과 같은 속도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백신 접종을 서둘러도 유행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의 확산세가 4차 대유행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5일 일본 후쿠시마현에 있는 축구시설 제이빌리지에서 성화 출발식을 열었습니다. 첫 성화 봉송 주자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축구 여자 월드컵 독일 대회에서 우승한 일본 대표팀 멤버들이 나섰는데요. 앞으로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7월 23일까지 1만여 명의 성화 주자들이 121일에 걸쳐 성화 봉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려 1만여 명의 성화 봉송 주자들이 일본 전역을 누비게 될 텐데 이들이 전달하는 게 과연 성화일지 바이러스일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일본의 감염병 확산세가 4차 대유행으로 번진다면 도쿄올림픽은 치러질 수 없습니다. 성화 봉송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그 결과 해외 언론들도 일본의 무책임한 성화 봉송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NBC는 최근 뉴스 사이트에 성화봉에 불을 꺼야 한다는 아주 직설적인 제목의 전문가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정치학자 줄스 보이코프는 팬데믹이 한창인 상황에서 성화봉송은 올림픽의 화려한 행사를 위해 공중보건을 희생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무의미하게 올림픽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가진 문제점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부흥 올림픽을 강조하지만 역으로 올림픽은 전염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성화봉송 도중 위험천만한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봉송 첫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에선 어깨가 맞닿는 등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요원이 주변 사람과 간격을 두라고 요청했지만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밀집 상황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쿄올림픽을 원하는 일본에게 마지막 희망은 백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백신 역시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2차 접종자의 3분의 1 이상이 발열을 포함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가 37.5도 이상 발열을 겪은 비율도 3.3%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후 몸의 나른함, 두통, 팔의 통증을 느낀 이들도 많았는데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100회당 81건 수준으로 발생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본인들은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 히가시 의료센터의 50대 여성 간호사가 백신 접종 후 감염이 확인되는데요. 이 간호사는 지난 12일 1차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이후 기침과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백신 관련 문제가 우후죽순 퍼져나가자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책을 베끼기 시작합니다. 백신 휴가 검토를 시사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접종자에 대한 1에서 2일 공가 제공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따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 아주 부러워할 만한 기술이 한국에서 공개됐습니다. 국내 참치 냉동 창고가 세계 유일의 백신 물류 창고가 된 것인데요. 평택 오성면에 위치한 한국 초저오는 영하 70도 이하에서 백신을 대량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은 참치 저장고로 써왔던 시설이었지만 앞으로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예정입니다. 백신을 전국에 공급하는 심장이 되는 셈인데요.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냉동 공급망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물류 창고를 만들어냈습니다. 초저온에서 상온까지 영하 80도에서 영상 25도까지 모든 온도대의 백신 보관이 가능한 대규모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NG의 냉열을 이용해 영하 60도 이하의 냉동 창고를 만드는 기술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지진 우려 때문에 냉동 창고를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는 냉동 창고가 도심 가까이에 있어 물류 창고를 백신 공급센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창고 기술이 없는 미국이나 유럽은 프레온 가스 등을 이용한 작은 냉동고를 수만 대씩 별도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정전으로 냉동고가 꺼지거나 온도 유지에 실패해 백신을 폐기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비싼 냉동고를 여러 대 살 여력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엔 그나마도 그림의 떡입니다. 결국 중국과 IOC는 도쿄올림픽에 중국산 백신을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OC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백신 물량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베이징 올림픽을 염두한 중국의 백신 테스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중국산 백신의 시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완패한 축구대표팀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당초 일본과의 경기를 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경기의 승패 여부보다는 감염병에 옮아오지만 않으면 성공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선수단이 국내로 입국한 날 감염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감염병까지 옮아왔으면 대한축구협회가 엄청난 책임론에 휩싸였을 뻔했지만 다행히도 우리 선수들 전원 안전하게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전에서 축구 경기는 완패했지만 방역은 한국의 완승으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